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사 엄마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들이 함께하는 모자 상담의 윤슬입니다. 오늘은 별거 하다가 이혼하는 부부들이 재산 분할을 하는 기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재혼한 커플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남자분을 아는데 이혼하고 나오면서 집이랑 재산을 모두 두고 이렇게 몸만 나오셨어요. 아이들을 잘 길러달라고 부인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정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혼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혼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아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열심히 일만 하다가 여자분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남편과 사별하신 분이셨는데, 그 여자분은 경제력도 있고 또 성품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재혼을 해서 함께 사시는데, 아이는 없지만 두 분이 서로 믿고 위해주면서 정말 잘 사시더라고요. 그 커플을 보면서 그 남자분이 그 이혼하고 나오실 때 이제 다 주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복 받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다 주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혼하면서 가장 합의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예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홀로서기를 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을 기를 때도 돈이 필요하고, 한쪽은 이제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인간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 때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혼만 하면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 편히 살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됩니다. 홀로서기도 자녀 교육도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세상이니까요. 별거 하다가 요즘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이 이제 결혼 전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 계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돈을 부으면서 1순위 자격을 갖고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당첨이 됐어요. 아파트에 계약금을 붓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중도금 붓고, 그리고 중도금 붓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부부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별거를 한 상태에서 남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 이혼을 하면서 아내는 그 아파트 전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남편분은 별거로 혼인이 파탄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도금까지만 재산 분할 대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원심에서는 남편 측의 주장이 인정이 됐어요. 별거 하기 전까지의 그 들어간 돈까지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근데 여자분이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주장처럼 아파트 전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안재영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 별거하던 부부가 이제 재판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기준 시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별거 하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네.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네. 기준 시기를 언제로 잡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원심에서는 남편 측 주장을 인정했는데 네. 이제 대법원에서 네. 다시 그 아내 측 주장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처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흔히 있나요?
일단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보통 100건이라고 보면 대법원 가서 뒤집어지는 사건은 한두 건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자체로 들어가서 보면 대법원은 일부러 1, 2%만 바로잡겠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살펴보다가 잘못된 판결이 있으면 바로잡는다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는 대법원을 가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거 상태에서는 네. 아내의 기여도가 없다는 남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법원 실무에서도 별거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이 사안에서는 아파트 전체를 이제 분할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거는 별거 이후에도 이제 기여가 인정됐다고 봤다기보다는 아파트를 나누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이 이제 혼인기간 중에 들어가고 나머지 잔금이 별거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라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모두를 재산분할 대상에 넣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제 포함시켰다고 해도 물론 그 별거 이후에 남편이 혼자서 잔금을 그 액수만큼은 재판부에서 재산분할 비율에도 고려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분배 비율이 다른 건지 이거는 좀 구분을 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혼 소송이 빨리 진행돼서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제 소송이 끝났거나 혹은 남편이 이혼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남편한테 유리했을까요? 네,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결론은 남편한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났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부부의 재산은 미리 낸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그 현금 자체가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돈 자체를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별거 이후에 있는 잔금은 당연히 이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혼 시기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별거하다 이혼하는 부부는 그러면은 재산 분할을 감안해서 이혼 소송 시기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뭐 소송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소송은 이혼 시기를 달리한다고 해서 재산 분할이 달라지진 않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 시기를 정함에 따라서 재산 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혼 소송하는 그 시기도 참 재산 분할을 고려를 해야 되니 참 씁쓸한 얘기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한 게 다 해결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별거 하다가 이혼하는 부부들이 꽤 있어서 별거 하던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면서 그 기준 시기가 그러니까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